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4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이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혼란입니다. 탄핵을 존중하느냐, 탄핵을 부정하느냐 여부로 좁혀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이것은 한국의 현대사, 특히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평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필자는 작년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면은 이 문제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내에서 정리해가지고 공식적인 문서로 발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2018년 7월 17일에 제가 썼던 글을 한번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이다. 흔히 친박, 비박이라고 분류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찬탄, 찬탄핵, 반탄, 반탄핵이다. 서로 할 말이 많겠지만 이 문제를 듣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놓아야 한다. 찬탄, 반탄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하여 박근혜와 탄핵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1.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보좌하지도 못하여 2016년 4월 총선 과정의 독선을 초래하고 그 결과로 참패한 데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2. 비박계 중 찬탄 의원들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좌파와 싸운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하여 좌파 정권의 등장에 도우미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잘한 점과 잘 못한 점을 정리하면 0, 7, 과 3 정도는 될 것이다. 4. 문서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이 문서에 근거하여 통일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5. 친박, 비박 소멸을 선언하고 언론이 그런 용어를 쓸 때는 항의해야 한다. 6. 박근혜는 역사 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박정희와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다. 역사는 영역이다. 7. 아래 등소평의 모택동 평가가 참고가 될 것이다. 등소평의 모택동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1981년 중국 공산당의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결입니다. 이것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을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공식 문서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문서로서 모택동 시절의 공과 과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역사 논쟁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모택동 잘한 게 많다.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공산주의 노선을 국가 지도 노선으로 결정한 점은 잘했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과 특히 문화대혁명은 이건 일종의 내란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과 손을 잡고 이 내란을 진압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7, 과 3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해서 모택동 노선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작년에 이 탄핵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봤자 쓸데없는 거죠.
정당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입장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역공을 당해가지고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문제입니다. 지성. 이념도 문제지만은 지성. 뭘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무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근사한 당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 당원 중에서 저는 당헌, 강령, 특히 강령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잘 쓴 강령인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지성의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문, 간단한 입장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당의 입장문이 딱 정해지면은 그런 정리가 작년에 이루어졌더라면은 이번 경선에서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주장에는 아주 함정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인정을 하면은 좌파 세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는 자백을 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백을 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탄핵을 인정한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럼 이 탄핵이 정당했느냐? 탄핵이 정당하려면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과연 정당했느냐? 그게 법리에 맞느냐?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8대0 파면 결정이 과연 사실에 맞느냐? 법리에 맞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탄핵에 승복은 다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승복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승복 문제, 탄핵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는 이제는 논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불복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의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죠. 더구나 이 탄핵은 부당했다.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 특히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재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한국당 지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탄핵 잘 되었다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단죄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멸입니다. 자멸.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징역 33년 선고를 받고 2년째 3년째 구속재판을 받고 있느냐? 이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해야 되죠. 그러면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탄핵의 효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돌릴 수 없어요. 즉 탄핵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탄핵이 정당하였다고 인정하고 문제점을 따지지 말라고 하면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설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탄핵엔 승복하였지만은 그 정당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는 탄핵 부정당으로 몰리면 선거에서 진다고 합니다. 탄핵 부정이 아니죠. 탄핵에 승복은 했다 이겁니다. 탄핵을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탄핵 비판을 탄핵 부정이라고 보면 안 되죠. 얼마든지 탄핵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탄핵 비판까지 선거에
불리하다면서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잘 되고 구속재판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 부정이나 탄핵 인정이나 하는 이런 프레임은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되죠. 누가 뭐래도 탄핵과 그 뒤의 박근혜 구속수사, 구속재판은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너무 자꾸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공세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죠? 예컨대 지금 이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느냐? 탄핵과 그 뒤에 보궐선거에 의해서 집권하지 않았느냐? 헌법 절차를 통해서 집권해놓고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하니까 당신들이야말로 탄핵 부정 세력이다. 그리고 헌법 부정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문재인 세력이야말로 탄핵 부정 세력이고 헌법 부정 세력이다. 촛불혁명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핵이냐 부정이냐 이런 프레임은 좌파가 만든 것이니까 한국당은 문재인 세력에 들이대야 합니다. 헌법 존중이냐 촛불혁명 존중이냐, 헌법이냐 혁명이냐, 헌법이냐 혁명이냐 대답하라. 이렇게 역공을 펴야 탄핵 시비에서 자유롭게 되지. 탄핵 잘 되었다, 탄핵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으로 단죄받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새 대표가 뽑히면은 이 문제, 박근혜 시대와 탄핵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과오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1보 후퇴 2보 전진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우선 자유한국당이 혼란상을 정리할 수가 있고 국민들도 정리된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